정낙일 비교표 정리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8강입니다. 8강 납세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강에서는 우리가 납세지, 세금을 납부할 장소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언제까지 납부할지 납세 절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세 절차가 최근 33회 때는요, 세목마다 다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의외로 이 세금 납세 절차가 시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거의 한 문제, 등록면허세도 다른 거하고 섞어서 거의 한 문제, 재산세는 매년 나오는 게 납세 절차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납세 절차를 중심으로 앞에 주택이라든지 토지를 섞어서 내고요. 양도세도 물론 한 문제, 양도세는 두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납세 절차는요,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다. 여기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작년 마냥 6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금 신고 납세 절차입니다. 자, 일단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는 보통징수, 정부 부과세입니다.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팔았을 때는 신고 납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 사고 여러분들 팔 때는 다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고지서가 나가요. 그래서 집으로 우편함에 고지해 주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조세, 양도세는 양도 관련 조세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때는 신고해야 되고요. 재산세, 종부세는 고지한다. 이렇게 항상 머릿속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절차부터 보죠. 자, 취득세는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인데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취득하면 오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그 허가인이나 허가구역 해제일, 해제가 됐다든지 지정해서 축소가 되면 세 가지 중에 한 날 지나오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상취득, 요 무상취득이 올해 신설됐어요. 그래서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무상취득은 취득에 속하는 달이 언제? 말일부터, 이 말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5월 2일 날 오늘 취득했다고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이번 달 말일부터니까 5월 30일부터 3개월을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요 속하는 달이 말일이지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의외로 함정이에요. 자, 3개월 이내로 나와 있고요. 올해 신설된 것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상속. 상속은 최근에 2번씩이나 틀리게 내는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이 이것도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주소가 있는 상속인은 6개월이고요. 외국에 주소가 있는 상속인은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 말일부터 요거를 31회 때도 말일을 빼먹어가지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31회 때 틀렸고요. 작년 33회 때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이다. 60일 아니죠. 6개월입니다. 그리고 말일부터 6개월이다. 그래서 가끔 잘 틀리게 내는데 워낙 상속을 잘 냈는데 올해는 증여가 오히려 신설됐기 때문에 증여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번, 2번, 3번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1, 2, 3번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요거를 등기 등록하기 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서류를 뭐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요. 그걸 줄여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등기 등록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작년에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요게 옳은 말이었고요. 나머지 문장은 틀렸어요. 그래서 요 문장이 정답이었던데 어쨌든 본인이 취득하여도 빨리 등기를 원하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납부를 아니한 자는 요 보통징수하는데 보통징수는 신고납부 아니한 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보통징수가 원칙은 아닙니다.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작년 33회 때 취득세는 신고납부다 그래서 틀렸는데 보통징수다 그래서 틀렸는데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보통징수는 신고납부를 안 했을 때 또는 과소신고했을 때 보통징수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산세 포함해서 합산해가지고 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추가 신고 납부는 일반세율 적용 후 중과세 적용될 때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이 가산세는 포함한다. 계속 틀리게 되는데 현재 30일에 32에 33에 무려 3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틀리게 했어요. 3년 연속.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과세율가 돼서 나중에 과세자가 되더라도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되 기납부세액만 빼주는 거지 가산세는 기책세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되고요. 별표 2개입니다. 워낙 최근에 3년 동안 내리 나오면서 3번 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자, 비과세자도 나중에 과세자가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는 뭐한다? 제외한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중과세가 됐든 비과세자가 과세자가 되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등기 등록 이후에 등기 관서의 장이 나중에 부족세, 미납부세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 통보를 해주는데 그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여기 한번 60일 그래 틀린 적이 있었는데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세에 대한 이런 신고 납부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뭐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고하지 않고 이게 또 의외로 잘 나오죠. 의제 취득인데 의제 신고라고 하는데 신고 의제라고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한 거로 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라고 그래서 이때 신고 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 의제는 신고한 거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아니지만 보겠다. 그래서 신고 의제라고 그랬는데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자, 이게 함정인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래서 5번 중에 4번 틀렸어요. 최근에 31회 때, 30회 때 계속 틀리게 나왔고요. 27회 때만 한 번 맞았는데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징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중에 4번 틀렸으니까 이것도 이 마지막 문장 징수하지 않는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는 보통징수다. 보통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 신고 납부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추가로 도내되 가산세 제외, 비과세자가 과세자가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가산세를 제외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를 더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기관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해야 한다. 이 내용들은 취득세 편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만 잘 이해하면 지금 나오는 것도 손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거의 17회부터요. 시험에 33회 동안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징수하고요. 이 보통징수도 은근히 잘 나오죠. 특별징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보통징수합니다. 자, 납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고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작년 33회 때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나왔는데 둘 다 옳은 말이었고요. 자,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 7월에 내야 되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이기 때문에 주택은 고지할 때 반반씩 고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만 주택에 한해서만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 토지 건물은 해당 사항 안 됩니다. 주택만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 나올 거를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선박 항공기는요 7월입니다.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와 있고요. 선박은 한 29회 때 한번 출제했고요. 아직 항공기는 안 나왔지만 선박 항공기도 다 7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과세 대상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수시 부과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22회 때는 없다 그래서 한 번은 틀렸고요. 작년 33회 때는 있다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 부과 사유가 되면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에 5일 전에 발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시험을 잘 내요. 그럼 고지서가 너무 늦게 도착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고지하라 이래요. 그래서 5일 전에 발부할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매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 외의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뭐해서 구분하여 한매 또는 물건별로 고지한다.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게 따로따로 고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동안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배우는 우리 재산세가 이것만 물납이 가능하죠. 다른 거는 이제 물납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이게 물납이 되는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외에는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는 물납이 안 된다 보시고요. 지금 현재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안 되고 관할구역에 소재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산세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세니까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납부는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기가 되고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뭐한다? 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세를 본인이 선택 가능한데 이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인이 선택해서 신고할 때는 납기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되 이 경우 무슨 신고하면? 과소신고하면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신고 과산세는 없어요. 처음부터 신고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신고 과산세는 없는데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지서는 5일 전에 발부하라. 재산세와 똑같이 빨리빨리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 이게 한 4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습니다. 작년 33회 때도 출제했는데 5일 전에 고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은 주택대로 고지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고야지 구분한 과세표는 한다. 작년에 여기다가 합산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과세표네 그래서 틀렸는데 요거는 구분해야지 주택은 주택, 토지는 토지대로 합니다. 자,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하고요. 잘 보실 게 6개월입니다. 재산세나 양도세는 분납 그러면 2개월 주는데 종합부동산세만 6개월을 주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분납한다. 자, 물납은 폐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물납이 안 된다. 32회 때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는 불가능 그러면 안 되고요. 분할 납부 가능. 분할 납부도 32회, 33회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자주 출제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입니다. 자, 양도세는 신고 납세 제도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 팔았으니까 양도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고에는 예정 신고 납부가 더 중요해요. 확정 신고가 있고 예정 신고가 있는데 예정된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종결되는데 예정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 신고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함정으로 잘 나오는데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몇 번씩 틀렸어요. 종종 잘 틀리게 되니까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해야 된다. 별표 2개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요 5가지 물건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예요. 자,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내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는 양도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언제?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대금을 청산했어도 아직 유동적 무효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이것도 말이라고 하죠.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양도했습니다. 그 양도일이 5월 2일이다. 그럼 5월 2일 날이 신고가 아니라 5월
이 일 속하는 달이 말일이니까 5월 31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그러면 7월 30일까지 예정 신고하고 납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도일부터 그러면 틀리니까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언제다? 말일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반기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주식은 6월 31일이 30,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반기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모아서 신고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가 최근에 또 이게 함정으로 나오는데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생각하면 돼요. 31회 때는 3개월이다 그래서 맞았는데 작년 33회 때는 부담부증여는 예정신고 납부가 없다 그래 틀렸어요. 부담부증여도 예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없어요. 배제됐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모처럼 나왔는데 이게 폐지된 지 오래됐는데 공제를 배제한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 세액 공제가 있다, 뭐 10% 공제가 있다 그러면 틀리니까 공제는 배제한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신고, 과소신고하면 오히려 가산세 부과요. 한때는 예정신고하면 10% 세액공제 해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폐지하고요. 예정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상품과 국외자산은 예정신고 납부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고가 없으니까 확정신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정신고는 가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손해를 보더라도 신고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종결되기 때문에 위에 나왔듯이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하듯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해도 확정신고해야지만 종결된다 생각하면 돼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자, 예정신고 시 기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 시에는 뭐 할 수 없다? 중복하여 적용하지는 아니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이때 예정신고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50% 뭐한다? 경감, 감면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정신고하는 자가 확정신고하면 50% 감면해 줄 테니까 신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요건 1천만 원 초과입니다. 앞에 나왔던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가 되지만 지금 나오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돼야 돼요. 그리고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납제도는 아쉽게도 폐지됐죠. 작년 33회 때 물납이 가능하다 틀렸는데 물납은 불가능하고요.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분할납부도 33회 때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세인데 이런 문제 갖고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납세 절차를 가지고 정리해봤는데 납세 절차는 워낙 우리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 마냥, 33회 마냥. 그래서 워낙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배워온 비교표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8절 납세 절차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 한